KBS 1라디오 Listen, everyone. 김용민 라이브. (2020년 2월 4일) 화요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용민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황교안 대표가 불출마를 선언한 한국당 의원들에게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에 이적할 것을 권유했는데 이것이 정당법 위반이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다, 민주당은 이렇게 본 것인데요. 이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은 의원 꿔주기의 원조는 더불어민주당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반발했습니다. 관련해서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 대변인 연결해서 민주당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자유한국당 입장도 들어보려고 출연 요청했는데 이 시간만 되면 다들 일정이 있다고 하시니 저희가 방송 시간을 옮길 수도 없고 말이죠. 네, 자유한국당 의원들께 언제든 저희가 마련하실 기회를 마련해 놓고 있으니까요. 네, 출연에 응해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한국당 입장 내일 들어볼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국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환자가 1명 추가돼서 모두 16명이 됐습니다. 기존 환자 중에 입원 환자는 곧 퇴원을 앞두고 있는데요. 나머지 확진자들의 상태는 어떨까요? 자세한 내용 핫소리에서 만나보겠습니다. 충남 아산, 충북 진천에서 생활하고 있는 우한 교민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1차 귀국자로 국내에 들어온 우한 교민 잠깐 인터뷰에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진그룹의 경영권 분쟁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명희 정석기업 고문과 조현민 한진 칼 전무가 조원태 회장을 지지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엄마가 아들 편, 여동생이 오빠 편을 든 것인데요. 자, 이제 경영권 분쟁 구도는 친조원태와 반조원태, 즉 조원태, 이명희, 조현민의 한진가, 그리고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간의 대결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상황에서 KCGI 펀드가 주요하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관련한 내용 핫소리에서 만나보겠습니다. 당신의 저녁은 아침보다 똑똑하다. 여기는 김용민 라이브입니다. 네, 대한민국에서 가장 겸손한 스피커가 되고 싶은 KBS 1라디오 김용민 라이브입니다. 그래요. 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는 것은 아닌가, 모두가 조마조마한 마음을 금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자, 이런 가운데 서울에는 오후에 잠깐 눈이 오다가 지금은 그쳤습니다. 여러분 계신 곳 어떻습니까? 입춘인데 한방눈이 왔네요. 자, 내일은 기온이 더 떨어진다고 합니다. 체온 유지에 각별히 신경 쓰셔야 하겠습니다. 바이러스 퇴치를 위한 손 씻기, 마스크 쓰기 잊지 마시고요. 자, 김용민 라이브 오늘도 용수처 모습 활짝 여러분들께 공개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KBS 1라디오 검색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용민 라이브 오늘도 7시까지 힘차게 달려보겠습니다. 김용민 라이브. 매일 오후 5시 5분 그냥 똑같은 뉴스 브리핑이 아니다. 정치 뉴스 피로 해소에 딱 좋은 브리핑. 매일 5시 5분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뉴스 505. 자, 뉴스 505 함께할 정상근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래요. 자, 첫 번째 뉴스부터 살펴볼 텐데, 네. 16번째 확진자가 나왔네요. 네, 16번째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확진자는 광주에 사는 43세 한국인 여성인데요. 네네. 그런데 이분이 중국에 갔다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 어떻게 이 지역 내 감염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태국을 다녀왔는데요. 네. 이 태국에 갔다 온 뒤에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린 것입니다. 그래요? 네. 이 환자는 태국 여행 후에 지난달 19일 입국을 했고요. 네. 지난달 25일 이 저녁부터 오한 등의 증상이 나왔다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2일까지 치료를 받았지만 이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서 네. 이 전남대병원에 내원을 했는데 격리가 됐습니다. 네네. 이 말은 곧 이 16번째 확진자가 이 선별진료소가 설치되지 않은 그 병원을 이용했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광주 21세기 병원이었는데요. 이 원래 환자가 폐질환이 지병으로 있었던 데다가 또 중국을 방문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전혀 의심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에 광주시는 이 해당 병원에 대한 소독 작업을 벌였고요. 네. 현장 조사와 역학 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예. 한편 이 16번째 확진자의 신상 정보가 담긴 공문서도 유출이 돼서 이게 논란이 좀 됐습니다. 아이고, 이게 웬일입니까? 네, 이 뭐 감염자가 있다 이 수준이 아니라 예. 뭐 환자의 성, 이름, 나이, 거주 지역 같은 좀 구체적인 내용까지 포함돼 있었다고 하고요. 이 동거인 항목에는 나이와 직업, 소속 등을 비롯해서 이 가족들의 개인 정보까지 담겨 있었다라고 철저히 합니다. 문책해야겠네요, 이거는. 네, 어디 공무원 쪽에서 이제 나왔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네. 이 해당 문건을 촬영한 사진이었어요. 이 사진은 인터넷 커뮤니티 그리고 SNS, 단체 메신저방 등으로 무분별하게 유포가 되고 있습니다. 이 문서의 진위 여부가 떠나서 이 개인적인 정보가 담겨 있는 만큼 네. 이 경찰이 수사에 나설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질병관리본부는 이와 함께 오늘 오전 10시까지 국내 확진 환자와 접촉한 사람의 수는 총 1,318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중에는 그 인천 영종도 어린이집 교사가 포함되어 있어서 이 방역 당국의 가슴을 졸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참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어떻게 발생할 수가 있을까? 네. 참. 네. 이게 신상 정보가 담긴 문서가 이게 유출이 되는 게 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인데요. 네. 글쎄 말입니다. 아니 그걸 또 누가 알려 했고 또 왜 이것이 유출이 됐는지 그 과정도 그 경과도 정확하게 규명이 돼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주중 중국 대사가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우리말로 네네. 기자회견을 하더군요. 네, 한국말로 하던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네네. 한국통이라고 하는데요. 네네. 네, 이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입니다. 네네네. 싱하이밍 대사는 오늘 명동 이 주한 중국 대사관에서 이 기자회견을 열고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을 막기 위한 한국 정부 조치에 대해서 좀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불쾌감이나 강한 아쉬움이라기보다는 살짝 아쉬움이 좀 드러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네네. 싱하이밍 대사는 본인이 많이 평가를 하지 않겠다라면서도 이 세계적이고 과학적인 것이 이 세계 보건기구의 근거인 만큼 이 WHO에 근거해서 여기에 좀 따르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애둘러서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네네. 이 WHO가 비상사태를 선언하면서도 그 이동이나 교육 중지까지 권고하진 않았는데, 네네. 싱하이밍 대사의 이런 이례적인 브리핑은 그 현재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세계적으로 확산하고 또 한국에서 또 중국에 대한 비판적인 여론이 높아지고 또 다른 여러 나라에서 지금 중국인들의 입국을 지금 반대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대한 조치로 보입니다. 네네. 다만 우리 정부가 아직 그 입국 제한 조치를 후베이성으로만 한정을 했고 네. 또 다른 조치들을 검토 단계에만 머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를 고려해서 좀 발언 수위는 조정했다라는 게 지금 언론의 이제 분석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 기자회견을 했다는 것은 후베이성에서 한국으로 입국하려는 사람만 막아라. 네네. 중국 전역에서 한국 들어가는 거는 막지 말아라. 네, 더 확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예. 이렇게 좀 해석이 되는 상황인데. 네네. 그러면서 이 중국 정부는 공개적이고 투명하고 또 책임 있는 태도로 국제적인 협력 중이다라면서 네. 이 한중 양국은 우호적 이웃이며 인적 왕래가 밀접한 만큼 자국민을 잘 보호하는 동시에 서로 좀 역지사지하고 도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이번에 이 한국 정부 그리고 민간의 지원을 두고는 눈 속에 있는 사람에게 땔감을 보내주듯 이 전염병과의 투쟁에 큰 힘을 실어줬다라면서 네. 이 따뜻한 정을 영원히 잊지 않겠다라는 말도 했습니다. 그래요. 근데 또 우리 정부로서도 중국에서 들어오는 사람에 대해서 제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중국 입장도 입장이겠지만 네. 우리 정부도 입장이 있으니까요. 물론 이제 메르스 때 중국은 한국인 들어오는 걸 막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네.
그렇지만 참 이 상황이 너무 심각하고 심상치 않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또 취하는 태도에 대해서도 중국이 넓은 마음으로 또 이해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말이죠. 네, 지금 중국의 확진자가 지금 2만 명이 넘은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중국 동방항공이 한국인 승무원만 국내선 위험 노선에 근무하도록 했다, 이런 주장이 제기되고 있어서 또 이게 사실이라면 정말 실망스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하고 있는 건데, 이 동방항공이 올해 초부터 이 한국인 승무원들은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발생지인 우한 등 이 중국 내 위험 도시 비행에 투입하고 있다, 이런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 동방항공에 재직하고 있는 한국인 승무원들로부터 나오고 있는 얘기인데요. 20대 승무원 A 씨는 그 언론에 한국인 승무원들은 보통 이 한국인 탑승객이 많은 장가계 혹은 장사 비행편에 주로 배치가 되어 왔다 라면서 그런데 올해 초부터 갑자기 한국인 승무원이 잘 가지 않던 우한 쪽으로 배치가 됐다. 우한을 가기 싫어서 비행이 배정되면 병가를 내고 하루 이틀도 쉬어봤는데 이거는 임시 방편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중국 정부가 지난달 23일 이 신종 코로나 발원지인 우한에 대한 봉쇄 조치를 내렸지만 이미 중국 전역에 신종 코로나가 발생한 상황이고요. 이 지역의 국내선 운항은 계속되고 있는데 정작 유럽이나 일본 같은 이 다른 국적의 승무원들은 국내선에 투입을 하지 않는데 왜 한국인만 하고 있느냐라는 게 이들의 이제 주장입니다. 이 JTBC가 실제로 공개한 한 한국인 승무원의 1월 스케줄표를 보면 이 승무원은 그 이달에 1월에만 중국 국내선에 5번이 투입이 됐는데 이 외국 국적 승무원을 국내선에 투입하는 게 좀 항공업계에서는 이례적인 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요. 대한항공에서도 외국인 승무원들이 있는데 국내선에 탑승을 하지는 않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에 대해서 동방항공 쪽에 한번 언론들이 문의를 해봤는데 승무원 스케줄 관리는 이 본사에서 하는 만큼 구체적으로 답변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시인도 합니다. 부인도 안 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웅전 부장검사 지난번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인사에 반발해서 사표를 던졌죠. 김웅전 부장검사가 새로운 보수당에 입당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정확히 얘기하면은 이 수사권 조정 법안 통과에 반발을 하면서 수사권 조정이었군요. 사표를 냈었는데 이 김웅전 부장검사는 검사 내전이라는 책을 썼고요. 이 책이 또 드라마로까지 만들어져서 화제가 된 바 있습니다. 지난 2018년 이 대검찰청 미래기획 형사정책단장을 맡아서 이 검경 수사권 조정 대응 업무를 했고 그러다가 해당 법안이 이 국회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뒤인 지난해 7월 이 법무연수원 교수로 검찰 안에서 이제 좌천으로 평가받는 인사를 이미 당한 바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지난해 7월이었는데요. 그리고 김웅전 부장검사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취임하고 이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된 법안 통과가 이뤄지자 이것이 이제 거대한 사기극이라고 비판하면서 지난달 14일 사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새로운 보수당의 1호 인재로 영입이 됐습니다. 김웅전 검사의 영입 행사가 오늘 있었는데요. 이 김웅전 부장검사는 반칙과 특권이 감성파리 선동을 만나 개혁이 되고 이 공정과 정의로 둔갑하는 걸 이해할 수 없었다. 이 대한민국 사기 공화국의 최정점에 있는 이 사기 카르텔을 때려잡고 싶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때려잡았다라는 표현 썼어요. 언론 보도에 따르면 그런데요. 이 언론 보도만 봐서는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몰랐는데 어쨌든 이것은 이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말한 것이다라고 언론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검찰 개혁을 비판을 하다가 이 사직한 후에 곧바로 정치에 입문을 하면 이 진정성에 의심을 받지 않겠냐라는 기자들의 질문이 있었는데요. 이에 대해서 이 그 전에 했던 일과 본인을 응원한 후배들의 목소리가 왜곡될 수 있다는 것을 각오했다라면서 의심을 하는 건 당연하지만 본인의 과거를 아는 사람들은 의도가 무엇인지 알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또한 이 새로운 보수당과 자유한국당의 통합 논의에 대해서는 이 친문 패권주의와 싸워야 하는 건 시대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과제다라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같이 갈 수 있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과 같이 갈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사법개혁을 주장하다 사직 후 곧바로 정치에 입문해서 진정성을 의심하게 된다. 이런 지적을 듣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그 두 판사 출신 인사들, 그분들에 대해서 언론이 질타를 많이 했는데 김웅 검사에 대해서는 또 어떤 입장을 취할지 주목됩니다.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어떤 평가를 담지 않은 이제 기사들만 쭉 나왔는데 내일 아침에 이제 사설이라든지 그런 걸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예 반응을 안 할 수도 있어요.
예. 네. 그냥 뭐 사실만 간략하게 전하고 마는 그런 방향으로 해서 입장을 안 낼 수도 있어요. 네,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의 최측근으로 통하는 네. 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 이분이 사실 더불어민주당에 있다가 국민의당 네. 갔다가 또 바른미래당 지금 소속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분이 탈당했다고요? 탈당했습니다. 지금 손학규 대표가 여전히 대표로 있는데. 네, 탈당을 했는데요. 네. 지난 2016년에 이 손학규 대표가 이 더불어민주당을 탈당을 할 때 예. 유일하게 동반 탈당을 했던 사람입니다. 네. 그만큼 이 손학규 대표의 최측근으로 불려왔는데 오늘 탈당을 선언했습니다. 네. 지난 1일 이찬열 의원과 손학규 대표가 면담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네. 이 자리에서 얘기가 잘 안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찬열 의원은 자신의 블로그에 탈당 선언문을 게재했는데요. 네. 뭐 피도 눈물도 없고 뭐 어제의 동지가 오늘의 적이 되는 뭐 비정한 정치판이지만 뭐 그래도 뭐 의리와 낭만이 있는 정치를 하고자 했다라면서도 네. 하지만 이젠 한계인 것 같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손학규 대표와 끝까지 함께하지 못해서 뭐 형연할 수 없는 심정이다. 손학규 대표님이 안 계셨더라면 오늘의 저도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네. 네. 어쨌든 이 손학규 대표는 이 자신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이찬열 의원의 탈당으로 입지는 더욱 극심한 타격을 입은 그런 상황이고요. 네. 아울러 이 바른미래당의 교섭단체 지위도 무너진 상황입니다. 이 손학규 대표는 이 뷰스의 뉴스와 이 전화 통화를 해서 이찬열 의원의 탈당과 관련된 얘기를 했는데 네. 이미 이찬열 의원이 뭐 탈당 의사를 자신한테 밝혔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네. 그러면서 이찬열 의원이 이 자유한국당에서 공천을 주겠다고 한다고 했다. 이런 말을 또 전하기도 했습니다. 손학규 대표는 현재 이 대한신당 그리고 민주평화당 등 이 호남의 야당들과 이 통합을 통해서 돌파구를 찾으려 하는 분위기라고 언론은 보고 있습니다. 대한신당 민주평화당. 아, 그래요. 이 당이 지금 바른미래당과 손 잡으려 할지 이 부분도 알 수 없는 거죠. 네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정현 무소속 의원, 새누리당 대표를 지낸 이정현 의원이 서울 종로 출마를 선언했다고요. 네, 대표적인 친박계로 대표까지 지냈는데 지금 무소속이죠. 네. 이정현 의원이 오늘 이 4.15 총선에서 서울 종로에 출마할 것이다 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오늘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네. 청와대도 종로에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종로구인데다가 또 문재인 대통령의 집무실이 가깝기 때문에 이곳을 회견 장소로 택했다라고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네. 그러면서 이정현 의원은 좀 주목되는 얘기를 했는데 네. 본인은 분열주의자가 아니다라면서 이 자신의 종로 출마를 시작으로 문재인 정권을 끝내기 위해서 모든 정파가 하나로 뭉치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무도 나가기 싫어하는 종로를 본인이 나갈 테니 네, 본인을 포함해서 하나가 되자라는 의미로 지금 해석이 되고 있는데 네. 이 이정현 의원은 이 전남 곡성 출신으로 이 1995년부터 호남에서만 출마를 해왔는데요. 2016년까지 삼선 고지에 오른 바가 있습니다. 네. 자, 이 소식 짚어봐야 할 것 같아요. 강용석 변호사, 네네. 유명한 강용석 변호사가 강간치상 사건을 조작했다. 이런 의혹이 보도됐어요. 네, 이 디스패치가 단독 보도를 했는데요. 디스패치라는 언론은 뭐 하여간 참 네, 논란이 좀 많은 네, 언론입니다. 네. 문제적 언론으로도 지목되곤 합니다마는 사실 아닌 보도했다가는 뭐 그 뒷감당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뭐 예. 그동안 뭐 연예인들의 사생활과 관련된 카톡도 많이 공개를 했었는데 네네. 이 건 같은 경우는 좀 범죄와 연관이 되어 있어서 예. 좀 주목이 됐습니다. 이게 다 사실이라면은 강용석 변호사는 변호사 그만둬야죠. 네, 그렇습니다. 변호사 사실이라면 네. 이 변호사로서 할 수 있는 일인가 싶은데 네. 어쨌든 이 디스패치 보도를 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이 강용석 변호사가 지난 2015년 벌어진 이른바 도도맘 폭행 사건을 조작을 해서 이 가해자인 증권회사 고위 임원 A 씨에게 강제 추행죄를 덮어씌우려 했다라는 겁니다. 아, 강제 추행이 없었는데. 네네, 강제 추행이 없었는데 네. 그 추행죄를 씌우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무고네요. 네, 무고인 셈입니다. 예, 예. 이 도도맘은 지난 2016년 이 A 씨를 폭행 및 강제추행 혐의로 실제로 고소를 했습니다. 네. 이 당시 도도맘은 강남구 신사동에서 한 식당에서 식사를 하다가 다툼 끝에 이 A 씨에게 두세 차례 맞았다라고 합니다. 네. 이 부분은 맞는 것 같은데 그런데 강용석 씨가 이 사건에 더 많은 합의금을 받으려면은 그 A 씨가 저지르지 않은 강제추행죄를 덮어씌워야 한다. 이렇게 좀 카카오톡을 통해서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이 사주를 했다라는 것이죠. 강제
강제추행은 역시 성추행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디스패치에 따르면 강용석 변호사는 이 폭행을 당한 도도맘에게 합의금 액수를 올리자라면서 강제추행죄를 더할 것을 제안을 했고, 이 도도맘이 이 거짓말은 좀 부담스럽다라는 말을 하자 네. 강간했건 아니건 상관없어, 강제추행하는 과정에서 다쳤어도 강간치상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 주장은 말이 안 되죠. 네, 그렇죠. 없는 죄를 만든 거니까요. 예. 없는 죄를 만든 거니까요. 예. 그리고 이후 강용석 변호사는 A 씨에게 이 폭행에 강제추행을 넣은 내용 증명을 보냈고요. 이 A 씨가 대부분 소설이라며 합의 의사가 없다라고 밝히자 고소장을 접수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제 강용석 변호사는 실제로 강제추행죄를 포함을 시켰는데, 네. 이렇게 되면 이제 도도맘은 무고가 되는 거고, 예. 강용석 변호사는 무고 교사가 되는 상황입니다. 범죄를 교사했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사실이라면,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그렇습니다. 강용석 변호사 면허를 지킬 수가 없겠네요. 이쯤 되면은. 예. 네. 아니, 법률가가 이 불법을 획책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네.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진위가 반드시 규명돼야 할 것 같아요. 예. 자, 뉴스 오영호 정상근 기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제가 인터넷 신문 보도를 봤는데요. 뉴스엔조이라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에 따라 공포 심리가 번지면서 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에 기도를 판매하는 사람이 생겼다고 합니다. 기도. 네. 그러니까 이제 돈을 내면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도록 신에게 기도해 준다는 건데, 400원부터 10,000원까지 뭐 가격이 다양하다고 합니다. 예, 참 별별 인간들이 다 등장하는군요. 자, 5시 26분 지나고 있습니다. 교통정보센터 다녀오겠습니다. 김은아 씨. 네, 오후 4시가 지나면서 고속도로 상습 정체 구간 위주로 교통량이 급격히 늘고 있는데요. 사고가 잇따릅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 용인 진출로 1차로에서 화물차가 옆으로 넘어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 처리를 하면서 전면 통제돼 있고요. 이 영향으로 일대 1km 구간에서 밀리고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 송악 1차로에서도 역시 사고가 나 주의하셔야겠고요. 매송에서 용담터널 사이와 일직분기점에서 금천까지 정체가 되고 있습니다. 서울외곽고속도로 판교에서 일산을 지나 구리 쪽으로 판교분기점에서 청계터널 부근과 기흥에서 송내, 김포에서 자유로까지 막히고 있고요. 더 가서 토평 부근 사고는 방금 전 정리가 됐지만 구리 남양주요금소부터 1km 구간에서 정체가 심합니다. 또 광암터널 부근에서 서안암 사이로도 역시 속도를 못 내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잠깐 인터뷰 이어가겠습니다. 우한 교민들이 임시 생활시설인 충남 아산과 충북 진천 숙소 생활을 한 지 이제 닷새가 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숙소에 있는 어린이들이 고마운 마음을 담은 손편지를 시설 관계자들에게 전달해서 화제가 됐는데요. 11살, 3살 남매가 그린 손편지에는 우리를 위해 많이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맛있는 밥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2주 동안의 독방 생활이 쉽지 않을 텐데 어떻게들 생활하고 계신지 진천에서 현재 생활하고 있는 우한 교민 연결했습니다. 자, 김 선생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네,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아닙니다. 예. 너무 세밀하게 잘 준비해서 예. 도와주고 계셔서 생각보다 저희들 잘 있습니다. 아이고, 정말 다행입니다. 어떻게 하루 일과가 어떠세요? 예. 여기서는 이제 첫 번째 주말 보내고 2주째 이렇게 보이시는데, 네. 예, 우한이 1월 23일 날 도시봉쇄가 들어갔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해서 우한에서 온 저희들한테는 네. 이게 지금 10며칠째 되는 그런 자가격리 중 그런 생활입니다. 예. 이게 오시자마자 격리된 게 아니라 그 전부터도 격리가 되셨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예. 근데 이제 개인마다 다르겠지만, 네. 저는 주로 이제 아침 5시 조금 넘으면 일어나서 예. 제일 먼저 창문으로 보이는 그 농가에서 피어오르는 연기를 좀 봅니다. 그걸 보는 게 얼마나 마음이 이렇게 편안하고, 아이고. 그리고 이제 찬 공기를 마시면 네. 아주 이제 상쾌해져서 예. 그렇게 이제 하루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유, 아무래도 고국이니까 훨씬 더 이렇게 또 그렇죠. 마음의 평안이 있으실 거예요. 예. 네, 함께 숙소에 계신 교민들과는 만나실 수가 없어서 위챗이라고 중국 그 메신저로 소통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네, 어떤 이야기를 나누시나요? 네. 여기 계신 분들이 이제 제일 많이 좀 아쉬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네네. 가족도 서로 못 만나면서 다 각자 방에서 24시간 생활하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렇게 창문 밖으로 보이는 잔디밭에 나가서 걷고 싶어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게 안 되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의견들, 이렇게 나가고 싶다, 걷고 싶다 의견들을 주니까 어떤 분이 운동을 잘 하시는 분이 집안에서 할 수 있는 운동 동영상을 만들어가지고 위치에서 올려주셔서 예. 서로 그걸 따라서 이렇게 스트레칭도 하고 운동도 하기도 하고. 네. 하고 조금 전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 그 아이들이 그림으로 이렇게 고마워한 것을 표현한 거를 네. 부모들이 찍어서 이렇게 올리면 예. 다 같이 그걸 보면서 이렇게 같이 예. 고맙다는 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 또 오늘은 우리 둘째 딸이 또 여기 같이 있는데요. 예예예. 커피를 이렇게 끓인 걸 올려가지고 믹스커피를 끓여서 올린 다음에 예. 그 다음에 이제 위챗에 올렸는데 네. 무슨 사냥 아이스크림이라고. 예. 그래서 이제 다 같이 이거 좋은 아이디어다 하면서 이런 얘기 주고받으면서 서로 이렇게 웃기도 하고 마음의 여유도 갖기도 하고 예. 그렇게 있습니다. 근데 예. 이제 아마 그래도 위챗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얘기는 네. 여기 지원단에 까지 수고해주는 이 분들에 대해서 고맙다는 얘기, 너무 감사하다는 얘기, 네. 그 얘기 제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예. 예. 김 선생님은 1차 전세기를 타고 한국에 들어오셨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 공항 가는 길에 그 우한 외곽에 있는 분들이 이제 이동할 때 무척 예. 힘들었다고 이야기 들었는데 이 도시가 봉쇄돼서 말이죠. 공항으로 가실 때 많이 힘드셨나요? 저는 그 저희 집에서 공항으로 가는 그 셔틀버스를 타는 곳이 부쩍 가까웠습니다. 네. 집에서 나와서 그냥 캐리어를 끌고 한 7분 정도 걸어가면 버스를 탈 수 있는 곳이어서 네. 저는 그렇게 힘들지는 않았는데 네네. 저하고 아주 가깝게 지내는 분이 그 우한시 외곽 쪽에 살아서 아하. 그분이 이제 그 우한시 너머에 계신 분들을 다른 도시에 계신 분들을 이렇게 들어오게 하는 과정을 한 5시간에서 7시간 정도 실시간으로 서로 주고받으면서 예예. 이렇게 됐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막혔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그거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같이 그 불안하면서도 그런 답답한 마음들도 나누기도 하고 네. 그랬습니다. 실제 외곽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들어오는데 힘들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예. 그 우한시 공안이 하는 일과 시 다른 도시에서 들어올 때 네. 똑같은 공문인데도 예. 그 서로 관할구역이 다르다 보니까 자기 관할구역에서 발급하지 않은 공문에 대해서 네. 잘 협조를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공문이 있어도 네. 시가 다른 이유로 그 검문소 통과가 안 돼가지고 그게 힘들었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기 짐을 들고 예. 어깨에 메고 논길로 이렇게 오기도 하고 산을 넘어서 오기도 하고 예, 아주 예. 정말 힘든 그 몇 시간을 가슴 저리면서 그렇게 보내면서 결국 공항에 같이 다 오게 됐습니다. 중국이 중앙 통제가 잘 되는 나라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그 자치단체끼리의 그 예, 각 예. 시 성별로 연계 혹은 뭐 공조가 잘 안 되는 부분도 있군요. 그렇습니다. 네. 특히 그런 그 행정적인 상황을 만나면 네. 정말 그 문제를 해결하기가 쉽지 않아가지고 정말 가슴 저리는데 이번에 꽤 많은 분들이 그런 가슴 저린 일을 경험을 한 거죠. 네. 그 당시 증상이 있던 분들도 계셔가지고 걱정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말이죠. 예. 한 분 제외하고는 모두 음성으로 판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진천에서 생활하시는 분들 중에 뒤늦게 이제 증상이 발견되거나 하신 분들은 계신지 이게 또 여러 가지로 또 관심사입니다. 예. 여기 제가 있는 진천에는 지금 아픈 분들이 없고요. 네. 다들 이제 건강하시고. 아이고 이제 다행입니다. 개인적으로 예. 좀 기침이 있거나 예. 비염이 있거나 네. 이런 분들이 이제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분들이 항상 대신 이제 의사 선생님이나 선생님이 그 상담을 요청하면 네. 즉시 오셔가지고 살펴보시고 예. 거기에 따른 적절한 이렇게 처방들을 해주시기 때문에 네네네. 아주 이렇게 편안하게 저희가 잘 있습니다. 현재 진천에서는 이제 뭐 추가로 증상이 의심되는 분이 없다.
예. 아이고 정말 다행입니다. 자, 사실 진천은 물론이고 아산 지역의 주민들이 처음에는 이제 우리 이 우한의 교민들 입소를 반대하다가 지금은 또 열린 마음으로 돌아섰어요. 언론도 우한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속보를 전하면서 지나친 과열 보도로 인해서 국민들의 빈축을 사기도 했는데 이번 일을 겪으시면서 참 여러 가지로 많은 생각이 드셨을 것 같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아산도 그렇고 진천 주민들도 처음에 이제 반대하는 그 영상을 우한에서부터 이제 뉴스로 봤습니다. 예. 마음이 여러 가지 무거웠는데 그런 상태에서 그게 다 해결되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타고 들어왔거든요. 네. 그리고 공항에서 바로 이제 진천으로 들어왔는데 이게 잘 모르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진천으로 들어오려고 톨게이트를 막 빠져나올 때 거기에 누군가가 손으로 쏜 큰 문구가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오랜 시간 오시느라고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아이고. 우리는 당신들을 환영합니다. 그거를 읽는데 갑자기 뭉클하고 눈물이 좀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정말 고마운 마음이었고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뉴스가 나오는 걸 계속 보니까 어린이집에 아이들을 좀 못 보내는 문제, 특히 맞벌이 부부들의 문제나 상권의 어려움을 겪는 걸 보니까 또 같이 좀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어떻게 뭐 지금 보도가 나와서 저희가 궁금해서 여쭙는 건데 세탁기 같이 쓰세요? 아니요, 저 깜짝 놀랐습니다. 세탁기를 사용하지도 않고 더더구나 공유한 일도 없고 다 각자 자기 방에서 처음부터 세탁을 할 수 있도록 그 필요한 것들을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자기가 그냥 혼자 안에서 다 해결을 하지 세탁기를 돌리거나 공유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세탁기를 공유하거나 또 뭐 만나거나 하는 일도 없으시겠네요. 제 옆방에 가족들이 있는데도 하루에 얼굴 못 봅니다. 그렇군요. 이 언론이 오보를 했네요. 아이고 참. 그 보도가 오늘 여기에 있는 사람들과 아산에 있는 그 경희대에 있는 교민들 마음을 정말 많이 힘들게 했고 괜히 우리가 와서 지원단에서 수고하시는 분들이나 진천의 아산 시민들까지 덩달아 이렇게 좀 힘들게 하거나 불안해하는 것 아닐까 하는 화도 나면서도 좀 미안한 마음, 이게 같이 다 분위기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충북 진천에서 생활하고 있는 우한교민 김 선생님,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빨리 무사히 퇴소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김용민 라이브 용퀴즈 온더 블럭. 방송 내용 중 일부를 들려드립니다. 잘 들으시고 빈칸에 들어갈 단어를 맞춰주세요.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 신당 창당을 선언했는데 오늘 그 조선일보 보도를 보니까 새로운 당 이름을 안철수 신당 이렇게 정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하는군요. 오늘 아침에 라디오 방송에 출연한 그 이태규 의원 같은 경우도 기호가 뒤로 밀릴 수가 있기 때문에 안철수 대표의 당이라는 점을 좀 명확하게 당명을 통해서 나타낼 필요가 있다는 생각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람 이름을 당명에 쓴 사례는 두 번째인 것 같아요. 성만 썼죠. 그렇죠. 이름을 전체를 다 쓴 경우는 만약에 안철수 신당이 된다면 이번이 처음일 것 같은데 일단 선관위의 유권 해석을 의뢰했고요. 선관위가 좀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 사람 이름 쓰면 안 된다 그러면 이거 사람 이름 아닙니다. 이제 철수 안 할 겁니다. 그 차원에서 안철수 신당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닌가. 정답 보내실 곳은요. 문자는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모바일 앱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오늘 타임라인을 수놓은 말말말 김용민 라이브가 수집해서 들려드립니다. 소리로 듣는 그리고 세상을 읽는 뉴스, 세상의 모든 뜨거운 목소리, 그 말말말을 만나보겠습니다. 지금부터 볼륨 업, 귀 쫑긋 핫 소리.
오늘 16번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두 번째 확진 환자 지금 퇴원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현재 두 번째 확진 환자를 퇴원시키기 전에 퇴원 기준을 좀 더 살펴보고 있다. 그러고 나서 퇴원시킬 예정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머지 확진자들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안정적이다. 최근 입원한 확진자들에 대해서는 예의주시하고 있다. 그리고 퇴원을 고민할 정도로 괜찮은 환자가 몇 명 더 있다. 이렇게 참 안도감을 주는 그런 발표를 내놓았습니다.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 들어보시죠. 저희가 이제 첫 번째 퇴원이다 보니까 퇴원하는 그런 기준부터 한 번 더 리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사이에 또 많은 정보들이 생겼고 또 다른 나라 사례들을 검토해서 퇴원 기준을 좀 먼저 확정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퇴원을 시킬 예정입니다. 그래요. 이분이 퇴원이 됐으면 좋겠고 나머지 14명 확진자들 상태는 어떤가요? 환자분에 따라서 좀 증상이 차이가 있기는 한데 전반적으로는 안정적이십니다. 하지만 최근에 입원하신 분들이 많으셔서 격리병상에서 좀 예의주시하고 있고요.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고 있어서 아직은 중증이나 이런 분은 없으십니다. 퇴원을 고민해 볼 수 있을 정도로 괜찮은 환자가 더 있습니까? 네, 몇 분 더 계신데요. 검사 음성까지 확인하려면 좀 상당히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과 관련해 싱하이밍 신임 주한 중국 대사가 중국 정부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많은 국가의 정상들이 중국과 긴밀한 협력으로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리고 WHO 테드로스 사무총장이 비상사태를 선포한 것은 중국을 믿지 않아서가 아니라 시스템이 취약한 나라를 보호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중국 믿을만 하니까 너무 의심하지 말고 너무 중국에 대해서 경계하지 말아달라 이런 요청인 것 같은데요. 주한 중국 대사관에서 열린 기자회견 함께 들어보실까요? 많은 국가의 정상들, 국제기구와 언론계 인사들을 중국의 효과적인 대응 조치를 높이 평가하고 중국 측이 긴밀한 협력으로 일치 단결하여 당연한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타이러스 사무총장은 신종 코로나는 비상사태로 선포한 것은 중국 측이 기울인 노력과 최한 조치를 믿지 않아서가 아니라 보건 시스템이 보다 취약한 나라를 보호하고 방역 조치를 강화하자고 권고하기 위해서입니다. 타이러스 사무총장은 이번 전염병 상황은 전 인력이 공동으로 대면하는 도전으로 세계 각국이 차별을 기피해야 하고 국제 여행과 교육을 불필요하게 방해하는 조치가 있을 이유가 없다고 했습니다. 자, 어제 전해드린 내용인데요. 정다운 우한 영사가 교민들을 다 무사히 탑승시킨 후에 펑펑 울었다. 네, 이렇게 밝힌 내용 말입니다. 화제가 됐었죠. 우한 교민들을 비행기에 태우기까지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광호 주 우한 총영사관 부총영사는 시시각각 상황이 바뀌었다면서 교민 이송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특히 외곽에 거주했던 분들이 공항으로 가는 길이 상당히 힘들었다. 민간이 도로를 봉쇄한 경우가 있었는데 중국 공안 협조로 무사히 공항까지 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인터뷰 들어보시죠. 사실은 이제 그 시시각각 상황이 좀 바뀌는 그런 와중에 있었고요. 그래서 우한 시내에 계신 분들도 그렇지만은 우한시 바깥에 계신 분들은 그때 우한시하고 여타 인근 그 도시들 간에 다 도로가 봉쇄되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시간에 좀 시간도 오래 걸려 그러는데 공항까지 제 시간에 집결을 시켜야 되는데 중간에 이제 중국 정부가 아니라 중국 민간에서 스스로 이렇게 도로를 차단하고 그게 있었습니다. 그걸 이제 저희가 이제 긴밀하게 연락을 해가지고 서울 본부와도 하고 또 해서 다시 그쪽 해당 지역 경찰하고 공안하고 연락을 해서
가서 이제 그 위치를 알려주고 가서 거기를 좀 풀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해서 무사히 공항까지 오신 적이 있습니다. 김용민 라이브. 4.15 총선을 앞두고 부동산 투기 논란을 빚은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자진 불출마의 뜻을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봉주 전 의원에 대해서는 부적격 판정을 내리기로 내부적으로 결론을 내렸다. 이렇게 밝혔다고 많은 언론들이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이 공식적으로 밝힌 것은 부동산과 미투 문제를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는 것이지 논란이 된 인사들에 대해서 부동산 투기가 맞다, 미투 가해자가 맞다 이런 개별적인 판단을 내린 적은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인터뷰 들어보시죠. 아까 김의겸 전 대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판단을 한 게 아닙니다. 그분에 대해서 그분의 부동산이 뭐 투기성 투자였다든지 이런 판단을 한 게 아니거든요. 네. 민주당은 단호하겠다는 것이었고 다만 그 과정에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세간의 주목, 언론의 관심이 그분들에 대한 어떤 평가까지 내려버린 것처럼 보이는 게 조금 개인으로서는 억울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전 좀 듭니다. 그러니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네. 미투라는 것은 저희가 사법기관이 아닌 이상 피해자가 문제 제기를 했을 때 아무래도 정당 입장에서는 보다 보수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건 당연히 예정돼 있겠지만 예를 들어 개개별적으로 본다면 각각의 소명이 받아들여지고 국민께 납득이 가능하다면 그것도 해소할 수 있는 거고요. 개별적인 판단을 당이 어떤 입장을 미리 밝힌 바는 없습니다. 한진그룹의 경영권 분쟁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조양호 전 한진그룹 회장이 별세한 이후에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사이에 경영권 분쟁이 격화되고 있는데 다음 달에 예정된 주주총회에서 조원태 회장의 사내이사 재선임 여부가 결정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최입의 바른미래당 의원은 조원태 회장이 재선임에 실패할 경우 KCGI 그리고 반도건설과 힘을 합친 조현아 전 부사장이 경영권을 갖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했습니다. 자, 함께 출연한 박지훈 변호사, 강성부 펀드라 불리는 KCGI 펀드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는데 오늘 KBS 1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 인터뷰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조원태가 여기서 재신임을 받지 못하고 네. 탈락이 되면 결국 지금 조현아 부사장이 자신이 지금 KCGI와 반도건설을 같이 이제 우리는 의결권을 공동으로 행사하겠다. 우리는 한 팀이다라고 신고를 했어요. 네. 그래서 그분들에 의해서 이제 전문 경영인 체제로 가겠다라고 하면서 지금 이제 이사들을 아마 추천할 겁니다. 각각의 주주 그룹에서 네. 자신들의 이익을 보호하고 기업 가치를 올릴 사람들을 추천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경영권 자체가 조원태가 이제 실각하게 되면서 조현아는 물론 빠지지만 그렇죠. 전문 경영인들이 하겠지만 이제 조현아가 가장 큰 경영권에 이제 힘을 갖게 되는 상황이 될 거라는 것이죠. 17.29입니다. KCGI 강성부 펀드가. 네. 그러면은 중요해요. 조현아 전 부사장하고 합치면은 뭐 거의 가능하네요. 그죠? 지금 반도건설도 지금 그래서 그쪽이 이지라이프가 부른 너 말고 네 언니. 전하고 싶은 말이 많은 난데 오늘 이 하루가 궁금한 난데 그래서 네 언니에게 너의 소식을 물어봤지 내게 힘든 일이야 네가 날 떠나버렸으니 알고 보니 나보다도 오래 사귀었던 남자 있다면 나에게 넌 안녕하고 미안해 말 한마디로 날 떠나갔지 매일 밤 술에 취해 난 널 잊으려 노력했지만 안 되는데 그래서 딴 여자를 만났지만 뜻대로 되지 않는 억지야 아무리 노력해도 너 하나는 잊을 수가 없는데 도대체 네가 내게 뭔데 자꾸 네가 미워지는 건데
다시나 이렇게 생각을 해 어쩔 수 없어 너무나 슬퍼져 너무나 보고 싶은 넌데 전하고 싶은 말이 많은 난데 오늘 이 하루가 궁금한 난데 속 인터뷰 귀에 속 맘에 속 속속속 인터뷰 시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정당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소속의 불출마 의원들에게 미래한국당으로 이적하라 이렇게 권유했다고 하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 대변인 연결했습니다. 홍익표 의원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던 한선교 의원, 자유한국당의 비례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 대표직에 오른다는 소식이 알려졌습니다. 민주당이 즉각 반발하고 나섰고 정의당도 고발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요. 홍익표 대변인께서는 최소한의 정치 도의와 부끄러움을 모르는 후안무치한 행태다 이렇게 날선 비난을 하셨어요. 어떤 내용이 문제라고 보시는 겁니까? 아시겠지만 그 선거라는 것은 본인들의 정책과 적절한 후보를 내세워서 국민의 선택을 받는 건 아니겠습니까? 네. 민주주의에서 선거는 그래서 그 가장 축제이면서 최후의 보루라고 하는데 네. 이런 국민의 선택을 왜곡하거나 혼란스럽게 하는 것은 매우 중대한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헌법과 정당법이 정당을 국민의 자발적 조직으로 그리고 정당의 목적 조직 활동을 민주적이 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 네네. 이번 정당 그 미래한국당은 그러한 그 헌법과 정당법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국민의 자발적 조직도 아니고 자유한국당의 사실상 그 일종의 위장으로 만들어진 계열사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국민의 선택을 현혹하고 한다는 점에서 법 정신을 정면을 위반한다. 그래서 이 미래한국당은 법으로 보호돼야 될 게 아니라 법에 의해서 그 정당의 활동을 정지시켜야 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구체적으로 민주당 어떤 대응을 하실 계획이세요? 네, 우선 오늘 미래한국당과 관련돼서 자유한국당의 한교안 대표를 고발을 했습니다. 네. 이것은 자유한국당의 의원들의 일부를 미래한국당으로 이제 일종의 의원을 위장으로 네. 정당을 만들게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이제 자유한국당의 황교안 대표가 당 대표 지위를 활용해서 기획하고 이 업무 전체적인 것을 조정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황교안 대표를 정당법 위반과 업무방해죄 등으로 고발을 했습니다. 네. 자, 한선교 의원은 이런 말을 합니다. 중앙일보와 가진 전화 인터뷰에서 어미모자 할 때 그 모 정당인 한국당의 황교안 대표가 됐던 김영호 공천관리위원장이 됐던 그 누구의 입김도 작용하지 못하는 비례대표 공천을 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발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거는 그쪽 당에서 자유한국당에서 비례대표를 뽑을 때 네. 비례공천관리위원장이 할 수 있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그것 자체가 어불성설인 겁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이미 한성교 의원의 말 자체가 네. 인터뷰 내용 자체가 네. 사실상 위계에 의해서 만들어진 자유한국당의 바지 정당이랄까요? 네. 이 위성정당. 정당이라고 위성정당이라고 할 수 있는 걸 스스로 네. 인정하는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는 통상적으로 어느 당이든 비례공천관리심사를 맡거나 공천관리심사를 맡는 위원장이 네. 누구의 관섭도 없이 공명정대하게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다른 당의 업무에 다른 당의 대표가 다른 당의 비례대표 선출에 관여한다고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의 김재원 정책위 의장 같은 경우 미래한국당의 정당 설립 과정은 현 정당법과 헌법 법률에 의해서 완전한 합법적 절차를 갖췄다 이렇게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면서 의원 꿔주기의 원조는 민주당 아니냐 이렇게 반박하기도 했는데요. 이런 의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의원 꿔주기하고 네. 지금의 자유한국당이 위성정당을 만드는 것을 동일선상에 놓고 비교하는 그 자체가 사리에 맞지 않습니다. 네.
당시 그 의원 꼬죽이라는 건 지난 김대중 정부 시절에 저 자민연이었죠. 자유민주연합이 공동여당 교수단체 공동으로 여당을 구성을 했고 연합정부를 구성을 했던 상태였습니다. 네, 당시 그 자민연이 교수단체 구성이 어렵기 때문에 일부 의원을 그쪽으로 보낸 건데 물론 이것도 저희는 정상적인 방식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국민의 선택을 혼란스럽게 하거나 국민의 선택을 왜곡하는 것은 아니고요. 국회 운영과 과정상에서 불가피하게 이루어진 옳은 방법은 아니었지만 불가피하게 당시 국정 운영과 관련돼서 선택한 국회 운영상의 문제였다면 지금은 선거를 앞두고 정당을 만드는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전혀 엉뚱한 것을 비교해서 동의선상에 놓고 얘기하는 것은 김재원 의원이 정말 검찰 출신인데 이런 식으로 문제를 비교해서 얘기하는 거는 국민의 혼란, 더더욱이나 이 문제를 혼란스럽게 하고 매우 잘못된 비교를 하고 있다 생각을 합니다. 네. 민주당이 이렇게 욕을 해줘서 미래한국당이 자연스럽게 홍보가 돼 다행이다. 이런 말도 한 모양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뻔뻔하시네요. 욕 들어먹는 거를 그렇게 하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공당의 의원이나 공당의 관계자로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매우 부끄러운 말씀입니다. 국민적 비판이나 다른 정당에서 잘못된 것이라고 얘기할 때는 그것에 대해서 되돌아볼 줄 아셔야죠. 네. 말씀 더 나눌 것들이 있어서 말이죠. 6시 정각 2부가 시작되자마자 다시 한번 또 연결해서 홍익표 의원과 대화 나누겠습니다. 그때 좀 시간 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오겠습니다. 6시 정각에 다시 옵니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363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연주입니다. 19이란 어린 나이에 생명이 찾아왔습니다. 현실은 가혹했고 두려움이 앞섰지만 엄마는 진주를 포기할 수 없었는데요. 애기 입양 보내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입양은 그냥 상상도 하기 싫었고 그냥 저는 양육할 거다, 저는 바로 키울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홀로 아이를 키우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의 미래를 위해 학업과 일을 병행하며 최선을 다했지만 또래 아이들보다 작은 진주를 볼 때면 미안함만 커집니다. 먹는 거, 입는 거 이런 문제만 조금 해결이 돼도 나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먹는 부분에 대해서 진짜 많이 지금 너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봄이면 미혼모 보호시설을 떠나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해야 하는 두 사람이 용기를 잃지 않도록 힘을 주세요. 이렇게 큰 걸 바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어린이집 유치원 교사 돼서 애기랑 그냥 큰 돈은 아니지만 크게 버는 건 아니지만 또 둘이 먹고 살 수 있을 만큼 안정적으로 벌어서 그냥 애기랑 편하게 둘이 잘 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